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16쪽에 제가 이 8번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. 약간 어려움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이 연속의 정의를 좀 정확하게 보여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보겠습니다. 자, fx와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고요. fx는 x는 0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와 있는 조건이 리밋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와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x를 뺐더니 이 값이 뭐가 나오냐면 6이 나오겠다. 그때 f0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함수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냐면 fx, gx를 직접 알려주진 않았고요. x가 0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뉘어져서 f 더하기 g와 f 빼기 g를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알려져 있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와 0 플러스로 갈 때 gx 값이 나와 있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한번 직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? 리밋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, 자,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볼게. x가 0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0보다 더 왼쪽에서 0으로 다가간다는 소리겠고, 그 말은 이 x값은 애초에 0보다는 작았다는 소리일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함수의 극한값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지.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이 함수는 애초에 뭐가 됐을 거냐,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간다면 fx 더하기 gx의 값이 x제곱 더하기 4인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. 이해되는 거 무슨 말인지? x가 0보다 작을 때 fx 더하기 gx는 얘니까 얘 대신에 요거를 대신 쓸 수 있다는 거지. 그러면 여기서 우변의 값은 뭐가 될 거냐면, 우변의 값은 요 녀석 0으로 갈 때 4가 나올 거고요. x가 0으로 가니까. 그 다음에 이 좌변의 값은 뭐가 나오겠냐. 자, 지금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최소한 리밋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, 이 값은 확실히 존재해요. 이가 확실히 존재하는 거 맞나? 얘가 확실히 존재하는 이유는 fx가 x는 0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좌극한은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. 왜냐면 저 연속 조건 생각해 보시면 돼. 연속 조건 생각해 보시면 좌극한은 무조건 존재할 겁니다. 근데 내가 궁금한 건, 나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지 사실.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 이렇게 쓰고 싶거든?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냐 이거야. 자, 이렇게 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리밋을 하나하나 마치 분배해준다는 소리고요. 그 말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극한의 성질을 활용하겠다는 거야. 근데 이 극한의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수적이었냐면 얘가 존재해야 됩니다. 그쵸? 저번에 배웠던 것이 기억나시죠? 극한의 성질을 활용하려면 이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얘네들 이렇게 분배해서 써줄 수가 있게 되거든. 근데 얘 존재하는가? 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나? 라고 물어본다면 할 수 있어요. 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요식 때문입니다. 요식. 이 식에서 애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리밋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에서 리밋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x가 6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. 여기서 좀 의문인 게 있을 거야. 아니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얘도 무한으로 가고 얘도 무한으로 가면서
두 개 빼서 6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가? 네, 없습니다.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각각에다가 리밋을 써가지고 얘네들 계산한 값이 숫자가 나온다면 100%로 얘네 둘은 모두 존재하게 돼요. 이거 좀 중요합니다. 만약에 문제 조건에서 이런 식으로 각각 리미트 이렇게 써져 있는 상황에서 얘네 계산했는데 숫자가 딱 나온다면 얘는 사실 어떤 조건을 숨겨 놓은 거냐? 이 값들이 각각 무조건 존재하겠다라는 조건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. 이걸 좀 체크할 수 있으셔야 돼. 이거를 체크해야지만 극한 성질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분배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만약에 존재 안 하면 이렇게 못 써요, 애초에. 그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. 근데 여기서 fx라는 애가 x는 0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0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얘는 f0 더하기 리밋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의 값이 4가 나온다. 이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리밋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. 자, 이번에 요거를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지. x가 0보다 큰 쪽에서 0 플러스로 갈 때 이 녀석의 값은 리밋 x가 0 플러스로 갈 때 뭐였어?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8이겠다.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무조건 존재합니다. 이 우극한도 반드시 존재해요. 저렇게 써놓은 순간 무조건 존재하는 겁니다. fx 빼기 리밋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x 이 값이 뭐가 될 거냐면 8이 되겠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 f0에다가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조건을 보시면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에서 0 플러스로 갈 때 gx를 뺐더니 6이다. 그럼 요식 두 개 변끼리 더해 주시면은 저 식이 나오겠죠.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면 f0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쯤은 한 번쯤은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야. 이 리밋 값을 각각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가? 그 근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fx는 연속이기 때문에 fx에 대한 좌극한 무조건 존재하긴 할 거고요, 당연히. 그 다음에 gx에 대한 좌극한은 식을 이렇게 쓰는 순간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. 여기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.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9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. 여러분이 이제 9번 문제 푸는 거 한번 보시고 11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다항함수가 분모로 가는 상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. 자, 지금 문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fx라는 함수는 2차 함수이고요. 이 2차 함수를 분모에다가 보낸 fx분의 x라는 함수가 x는 1과 x는 2에서 불연속이라고 합니다.
자, 근데 얘를 이제 gx라고 한번 넣어볼게. gx라는 함수가 fx분의 x다. 자, 이 함수는 대부분의 경우 연속이에요. 근데 얘가 불연속이 되는 또는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,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는 언제냐면 fx가 0이 될 때를 제외하면, fx는 0이 되는 순간을 제외한다면 gx는 연속입니다.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연속함수의 성질, 그 중에서도 다항함수가 분모로 가는 그 상황인 거예요. 정확하게. 자, 그 말은 무슨 말이냐, 얘가 x는 1과 x는 2에서 불연속이라는 소리는 fx가 1과 2에서 0이라는 소리겠죠.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? 그냥 바로 풀린 거예요, 이렇게.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fx의 식이 a 곱하기 x 빼기 1, x 빼기 요런 소리입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? 얘가 불연속이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애초에 이 fx가 0이 되는 포인트밖에 없다는 거야. 근데 얘가 2차 함수니까 1과 2에서 불연속이라는 거, 이 함수가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예요. 요거 넣으셔가지고 a 값 구해주시면 fx 구할 수 있겠지. 그래서 요거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 11번 문제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11번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. 답은 뒤에 있으니까 풀고 확인 한 번씩 해보시고. 어디부터 모르겠어. 저 연속 저게 무슨 말인지 알죠? 저 1, 2, 3. 1번은 알죠? 3번을 알겠다고? 3번은 끝인데 사실상 3번이 제일 중요해요. 얘가 지금 연속이라는 건 얘가 불연속이라는 거지만 이 fx분의 x라는 함수는 이번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성질을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나눈 값은 무조건 연속이야. 근데 얘가 언제 연속이 아닐 수도 있냐면 이 분모가 0이 되면 연속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실제로 연속이 아니에요. 그럼 얘를 딱 보자고. fx는 2차 함수야. 2차 함수 이렇게 연결 잘 돼 있지? 2차 함수는 연속 함수야, 불연속 함수야. 연속 함수. 이게 이어져 있잖아, 그렇지? 얘도 연속 함수고 얘도 연속 함수란 말이야. 그럼 연속 함수끼리 딱 나눴어요.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되냐면 연속 함수가 될 거야. 근데 불연속이 되는 그 포인트는 언제냐면 아까 전에 봤다시피 이 분모가 0이 된다면 불연속이 된다라는 거야. 근데 이 분모가 0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의 근이 1과 2라는 소리겠죠. 그러니까 2차 함수 fx는 저 x 빼기 1, x 빼기 2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. 왜냐면 근이 되는 거니까.
그래서 저렇게 생겼다는 거고요. 저 밑에 나 조건은 저거 fx를 저기다 대입해가지고 계산 직접 해보면 나옵니다. 좀 어렵긴 해. 처음 들으면 많이 복잡해요. 내용 자체가 되게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아서. 물편도 이제 약간 이게 또 무슨 버브 되나 우리 이제 이걸 체크를 해야 돼. 자, 뭐 x 2로 어디다 풀면 되지? 분자는 1분의 0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0 되는 값을 분해줘야 돼.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입을 되겠죠. 그러니까 원래 그냥 대입을 하고 싶은 건데 얘가 분모가 0이 되니까 대입을 못 하는 거란 말이야. 근데 이제는 대입할 수 있게 되죠. 더워? 말랐구나. 이상하네. 자, 요게 15번이 11번이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좀 답이 안 나온 사람들이 좀 많을 겁니다.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 다항함수를 나누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야. 얘가 불연속이 되는 점은 어디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불연속이다 이 소리예요. 분모가 0이 되는 게 불연속이요. 근데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hx는 gx분의 fx다. 근데 h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더하기 1이고요. 그 다음에 gx는 뭐냐면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. 0,4를 지나는 2차 함수니까 요렇게 생겼다. 그리고 구하라는 게 뭐야? G1이 자연수일 때 F1의 뭐 최소값을 구하랍니다. 자, 이거 생각을 해볼게.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안 쓴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조건을 하나 안 썼냐면 여기에 있는 HX라는 애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랍니다. 자, 이 조건을 해석을 잘 해보자면 만약에 이 gx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했다면 즉 gx에 근이 있었다면 그럼 얘는 그 근인 점에서 연속이 안 되지 않나?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g 알파가 0인 실수 알파가 존재한다고 한번 해봐. g 알파가 0인 실수 알파가 존재해요. 그러면 hx라는 애는 x는 알파에서 반드시 불연속입니다. 왜 그러냐면 얘가 0 되면 안 되잖아. 단순히 생각해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. 근데 gx가 만약에 알파에서 0이 된다면 즉 g알파가 0이라면 hx라는 애는 무조건 x는 알파에서 불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.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뭔 소리냐? gx에 근이 없다는 소리예요.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가?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려면 애초에 저 gx라는 함수가 0이 되는 값이 아예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. 애초부터가. 그렇다는 건 판별식 D를 생각을 해봤을 때 T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. gx에 근이 없어야 되니까 즉 실근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고 여기서 나오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아마 요거를 많이 놓치셔가지고 틀렸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. A의 범위가 4부터 마이너스 4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. 그럼 이제 뭐 끝이죠 사실상. 구하라는 건 뭐냐면 G1이 자연수일 때 F1의 최소값 구하랍니다.
자, 그래서 G1을 한번 구해보시니까 G1의 값은 여기다가 1 딱 집어넣으면 A 플러스 5다. 근데 A가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으니까 G1은 뭐와 뭐 사이에 있을 거냐면 9와 1 사이에 있을 겁니다. G1은 9와 1 사이에 있을 거예요. 왜냐면은 A가 마이너스 4와 4 사이에 있으니까 G1이 A 플러스 5고요.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건 뭐야? F1의 최소값. 자, 지금 HX는 GX분의 FX인 상황이고, 그렇다는 말은 다시 얘기해서 FX는 HX 곱하기 GX라는 소리겠고, 그쵸? 여기서 HX를 알려줬습니다. HX는 X 더하기 1이야. 여기에다가 GX가 곱해져 있는 얘가 FX겠다. 그래서 F1의 값은 2 곱하기 G1입니다.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하래. 그럼 G1의 최소값 구하면 되겠지. 근데 G1이 지금 여기 보시면 자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. 1과 9 사이에 자연수 중 최소값 뭐냐? 2입니다.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은 4가 되겠죠. 이렇게 해결하시는 거예요. G1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과 9 사이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2고요. F1은 2 곱하기 G1이다. 근데 F1의 최소값은 당연히 G1이 최소일 때 최소일 테니까 최소값이 4가 되고,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다.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가 분모로 가는 상황의 연속성 그리고 불연속성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요 분모가 0이 되는 포인트에서 불연속인 거야. 분모가 0이 되는 포인트에서 불연속. 계속 나올 겁니다. 되게 중요해요. 정말 중요합니다. 꼭 알고 계셔야 돼. 자, 그 다음으로 이제 조금 쉬어가는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. 아주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이고요. 연속 단원에서 이 문제들은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2점짜리, 3점짜리 문제 정도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.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12번 어떻게 푸는지 약간 고연은 한번 드릴게요. 이 방법을 이용해서 전부 다 문제들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구간에 따라서 이렇게 함수가 나눠져 있겠다. 자, 이거 일단은 이미지로 먼저 한번 보여드리자면, 요 왼쪽 이거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가 2차 함수거든. 그러니까 뭐 대충 그릴게요. 정확하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소리겠고, x가 2보다 클 때는 얘가 직선이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소리야. 대충 그냥 생각을 했을 때. 근데 요 함수가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. 자,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구간에서 연속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, 어차피 이 연속 함수들은 각각은 이미 연속 함수란 말이야. 그럼 얘네들은 딱 여기 x가 2인 상황, 요 2인 상황에서만 확인을 해주시면, 뭐 x가 2가 아닐 때는 어차피 연속 함수니까 다 연속일 거고, 얘도 마찬가지 x가 2가 아닐 때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차피 연속일 테니까 다 연속일 거란 말이야.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 딱 하나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, 요 함수와 요 함수, 요거 두 개가 x는 2에서 연속이어야 된다. 이미지로 얘기하자면 얘네 둘이 여기서 정확하게 만나야 된다 라는 소리겠죠. 어렵지 않습니다, 여러분.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. 대신에 이제 이미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거야. 그러면은 2에서의 연속성 파악하시면 되니까 f2의 존재성 확인하시고요. 리밋 x가 2로 갈 때 fx 얘가 존재한다는 거 확인하시고,
마지막 세 번째로 리밋 x가 2로 갈 때 fx와 f가 같다는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. 사실상 이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좌우극한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마무리까지 할게요. 리밋 x가 자, 요 1번 f2가 존재하는가? 존재합니다. 당연히 2 집어넣으시면은 그 값 존재하고요. 이 두 번째가 관건인 거예요. 이 상황에서는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x가 2 마이너스로 갈 때 fx와 x가 2 플러스로 갈 때 fx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야. 이게 이제 2번 조건인 겁니다.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. 저번 시간에 했던 거. 여기서 이제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은 a 값이 나오게 되겠죠.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. 이 값과 리밋 x가 2 플러스로 갈 때 마이너스 x 더하기 a. 자, 요거 두 개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시면 a 값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요거 뭐 계산 한번 마무리해 보시고요. 자, 15번 한번 풀어보세요. 15번 풀어보시고 15번도 다 푸셨으면 17번까지 한번 해보세요.
자, 15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fx를 알려주고 그냥 fx가 연속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절대값 fx가 연속이 되도록 하라고 하고 있어요. 자, 이거 푸는 방식은 크게 뭐 두 가지가 있긴 합니다.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로 그냥 요 함수의 연속 조건들 다 활용하는 방식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리밋 x가 a 맞지? a 마이너스로 갈 때 절대값 fx 요거 아니 잠깐만 이거부터 해야지. 절대값 fa 요거 구하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리밋 x가 a 마이너스로 갈 때 절대값 fx 요 놈이랑 리밋 x가 a 플러스로 갈 때 절대값 fx 요거 둘이 같다라는 거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극한값이 같다. 뭐 이거는 당연히 아마 같을 겁니다. 왜냐면 한쪽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값 fx랑 fa가 같다 라는 걸 이제 식을 하나하나 대입하시면서 뭐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식으로 좀 푸는 방식이고요. 근데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거지. 자,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?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각각에 있는 구성 요소인 x 더하기 2와 x제곱 마이너스 4를 한번 이렇게 절대값 취해봤습니다. 그럼 얘네들이 어쨌든 이 절대값 fx라는 애의 구성 요소일 거야. 어차피 여기다 절대값 씌워서 만들 거니까. 근데 얘가 지금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건, 이 함수가 지금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건,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요런 포인트에 a를 한번 잡았다고 생각을 해볼게. 이 포인트를 a로 잡았으면 요 함수 fx는 어떻게 되느냐?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를 따라가고요. x가 a보다 클 때는 얘를 따라가는 겁니다. 그럼 얘는 당연히 연속이 아니겠죠. 이 포인트에서. 그치? 그럼 a를 어디로 잡으셔야 되겠느냐? 여기나? 여기나? 여기겠죠.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?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만나는 그 지점에서 연속이 되어야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서로 다른 함수로 만들더라도 거기서부터 딱 만나게 되니까 그 함수가 전체 연속이 되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림 이용해서 생각하고 뭐 이 값들 구하는 거는 직접 계산하시긴 하셔야 되겠지. 그래서 실제로 식을 이용해서 그냥 풀 수도 있고요.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지점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계산하는 방식이 있다.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좋긴 하겠죠. 이해되셨나 무슨 말인지? 조금 더 쉬운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. 예를 들어서 fx라는 애가 gx랑 hx로 이루어져 있어요. 지금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고 x가 a보다 작을 때 이거야. 근데 예를 들어서 gx가 이렇게 생겼고 hx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자고. 얘가 이제 hx고 얘가 gx입니다. 근데 만약에 이 fx가 연속이어야 돼. 내가 정해줘야 되는 건 요 a라는 포인트를 정해줘야 됩니다. 어디를 기준으로 왼쪽은 hx, 오른쪽은 gx를 할지 요걸 정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a라는 포인트를 갑자기 이런 데다가 딱 잡아버리면은 연속이 절대 안 될 거라는 거야. 왜냐면은 각각 좌극한 우극한이 얘네들이 될 거 아니야, 그렇지? 애초에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교점을 중심으로 좌우를 나눠주셔야 되겠다는 거. 이해되시죠? 무슨 말인지? 이렇게 해서 15번은 푸실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17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, 얘는 이제 연속 조건보다도 이 역함수 조건을 좀 알고 계신가 여러분 한번 복습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넣어뒀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일단 첫 번째로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해요. 이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건
계속 얘기하지만 어차피 얘네 둘 다 다항함수니까 그냥 연속함수야. 그렇기 때문에 x가 1보다 클 때 신경 안 써도 돼요. x가 1보다 작을 때 신경 안 써도 돼. 난 오로지 x가 1일 때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. 근데 1일 때 얘가 연속함수이려면 좌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, 자 이제는 좀 바로 할게요. 좌우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요 두 값이 같아야 될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a 더하기 2b가 8이네요. 이런 식의 식이 하나 나오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데 이 함수들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해요. 얘를 한번 그려볼게. 대충. 자, 얘는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이라는 함수를 따를 거고요.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쳐보자고.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,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때는 저 함수를 따른답니다. 근데 얘가 지금 연속인 상황인 거니까 최소한 여기서 만나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다.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볼게. 지금 얘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.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그렇죠, 1대1 대응이어야 돼.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냐면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다, 이런 느낌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이런 연속함수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근데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려진다면 요 왼쪽에서 증가하다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단 말이야. 이렇게 되면 이 함수는 절대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. 그렇죠? 1대1 대응이 아니니까. 그럼 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? 여기서 여기도 마찬가지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. 이렇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주황색 함수의 대칭축은 여기에 있는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, 노란 함수의 대칭축은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. 오케이?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? 이차함수니까 각각 생겨 먹은 게 어떻게 됐을 거냐면 얘의 대칭축은 1보다 왼쪽, 노란색 함수의 대칭축은 1보다 오른쪽,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. 그렇게 하시면 A, B에 대한 부등식이 나오게 될 거고요. 그 상황에서 3A 더하기 2B의 최대값 찾아주시면 되겠다.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.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이제 극한 조건이 같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, 이 극한 조건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지 0분의 0 꼴인지 확인하셔서 그거 해석하시고 연속성 해석하시고 각각 따로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조금 넘어가고요.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25번 문제 요거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 함수들이 곱해지거나 더해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연속성 어떻게 따질 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할 거. 그래서 그거 좀 해보겠습니다. 연속함수 fx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실 x에 대해서 f x 더하기 5가 fx와 같고, fx를 조금 알려주긴 했는데 전체 범위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제한된 범위에서 fx를 알려주고 있습니다. x 더하기 a 그리고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. 자, 한마디로 지금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서 닫힌 구간 마이너스 2, 3
에서 fx를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야. 자, 여기서 이제 어떻게 좀 하실 거냐? 그림 그려요. 그냥. 정확하게는 안 그려지니까 한번 해보고. 자,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가는 동안 이 fx는 2x 플러스 a입니다. 즉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직선의 형태로 생겼을 거야.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. 기울기 2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1부터 3까지 이 함수는 요 2차 함수 모양처럼 생겼을 거야. 근데 이 fx라는 함수가 연속함수라고 했거든요. 연속함수. 그 말은 최소한 일단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. 오케이, 무슨 말인지 됐죠?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겠다. 그럼 여기서 a,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. 자,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 이 함수는 1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좌극한, 우극한 값이 같아야 될 거야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밋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2x 플러스 a 요 값과 리밋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이거 이제 지워야 되겠다.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. 자, 요거들이 같아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? 1을 기준으로 요게 연속이라는 건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좌우극한이 같아야 된다. 그래서 요걸 얘기할 수가 있겠고,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식은 2 더하기 a가 1 더하기 b 더하기 3이다. 자, 요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. 자,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면 있어서 모르는 게 두 개잖아? 그럼 반드시 어떤 생각 하셔야 되냐? 내가 알아내야 되는 식도 두 개다 라는 걸 꼭 염두를 하고 좀 문제를 푸셔야 돼요. 언제나 그래요. 일단 식 하나 찾아냈다. 그럼 나머지 식 하나만 더 찾으시면 되겠지. 그럼 그 식은 이제 어떻게 찾느냐? 자, 이 함수가 fx 플러스 5는 fx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하거든. 얘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함수가 주기함수라는 얘기예요. 삼각함수 할 때 했던 바로 그 주기함수입니다. 지금 근데 여기 값이 마이너스 2고 여기 값이 3인 상황인 거니까 여기 길이가 정확하게 오란 말이야. 그럼 요만큼이 바로 옆에 똑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. 요런 느낌으로.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어떤 조건이 나오느냐? 두 번째로 리밋 x가 자, 이번엔 어디로 가느냐? 잘 보세요. 3 마이너스로 갑니다.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소리야. 여기 요 값을 생각을 하는 거야. 요 값. 3 마이너스로 갈 때 요 함수의 함수값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3. 자, 요 함수의 함수값이 이 극한값이 뭐와 같아야 되냐? 얘와 같아야 돼요. 리밋 x가 잘 생각해봐. x가 어디로 가? 마이너스 2 플러스죠. 마이너스 2 플러스로 갈 때 2x 플러스 자, 요 두 값이 같아야 됩니다. 왜냐면 얘가 요 오른쪽으로 가서 붙을 거잖아. 그치? 얘가 오른쪽으로 가서 붙을 거예요. 근데 이 붙게 되는 요 극한값은 사실 어디의 값이었냐면 요 왼쪽에 있는 이 값이란 말이지. 그래서 이 둘이 같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 AB에 대한 식 하나 더 나오고요. 그럼 AB 둘 다 찾을 수 있겠고 다음으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주기함수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. 이 앞쪽과 뒤쪽을 갖다 붙이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.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들 좀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? 얘가? 왜냐면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1이 나왔어. 만약에 값이. 근데 제곱하면 둘 다 1이잖아. 극한 값이 같아지잖아. 달라도 같아질 수 있어.